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프로이천이고요. 프로이천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이천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는 OLED나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 산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치 제조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로이천의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와 반도체 검사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검사 장치를 보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에 비해서 어떤 금액적이나 매출 비율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죠.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項目이 바로 이제 프로브 카드다라는 겁니다. 프로브 카드가 어떤 거냐면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 프로브 카드죠. 결국에 이 프로브 카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반도체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 웨이퍼상의 반도체 칩과 장비를 연결해주는 장치다. 그리고 이 프로브 카드 안에 있는 수만 개의 미세한 핀들이 웨이퍼와 접촉을 해서 기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이 신호를 통해서 불량 칩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반도체 검사 장치 중에 하나인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지 조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위에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디바이스의 시대 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 공개 세상과 소통하는 AI폰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기사가 뜻하는 게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결국 개인 기기에 구현된 AI 서비스죠. 이 AI 서비스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 GPT로 현재 HBM이 주목을 받고 있고 차세대 기술 CXL 또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 반도체 사용 증가와 이에 맞는 메모리가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제 인프라 초기 단계이고 24년도부터 쭉 지속적으로 AI 기반에 대한 반도체와 메모리에 대한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되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브 카드의 전망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디램과 플래시 파운드리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반도체 테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에 맞춰서 프로브 카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보여서 2030년도에는 54억, 시장 규모가 54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거다라는. 그래서 지금 당장 프로이천의 프로브 카드가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프로이천의 반도체 검사 장치가 꽤나 이제 괜찮은 이제 장비다라고 보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른 LG 디스플레이 다른 행보다라는 겁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5.5조 원 흑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5조 원의 적자. 결국에 이 희비가 갈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았을까 보게 된다. 일단 23년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황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품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중소형과 대형 LCD 사업을 접고 OLED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OLED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이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패널 점유율을 가져갔다. 그래서 애플의 OLED 패널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6월 달에는 70%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져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패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OLED는 LCD만큼 막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OLED를 통해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IT OLED 시대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이천과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도 프로이천이 삼성 디스플레이 68억 규모의 공사장치 공급 계약을 했었고, 이 계약이 이제 올해 6월 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6월 달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이천에 관심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프로이천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좀 부근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고점 부근이 이제 3,800원 부근을 고 3,500원 부근까지 눌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어제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3,000원 부근에서 3,500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지만 이제 3,200원까지 눌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조금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매물 3,300원 라인이지 않. 그래서 지금 어떤 상승 시나리오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왔었을 때 100원을 돌파를 하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안착을 했을 때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나오게 된다면 4,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로 보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2,750원과 500원 부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프로이천이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이천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업황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 계약 수주가 그 계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매출액 증대로 인해서 어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이제 프로이천이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아직까지는 뭐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지 않지만 24년도부터는 이제 23년도까지 약간 다운 사이클이었던 반도체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반도체가 점점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브 카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에 맞는 수요도 점차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긍정적인 상황들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이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